사실 저는 운책을 내는 사람이라는 게 조금 어색할 정도로 운은 없었어요. 자, 제가 얼마나 운이 없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첫 연애를 25살에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굉장히 늦었던 거죠. 그리고 저 처음 대학을 갔던 게 지방사립대학교에 24살에 입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30살에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훨씬 늦게 입학했고 늦게 졸업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인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취업이 있죠. 전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인턴십을 3번 했고요. 그리고 계약직도 1번 했습니다. 총 1년 6개월간의 그런 인턴과 계약직 이후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아직 제가 나이가 40인데 아직 이제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뭐 언젠간 하겠지만요.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서 제가 남들보다 좀 운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더 나아가서 저한테는 좀 불운이 있었던 게 저희 이제 가족에게는 이제 조금은 비극적인 사고들이 몇 개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었냐면 저희 형이 이제 좀 우울증을 세게 앓았었고요. 형이 우울증 한 10년 좀 넘게 앓았었는데 형이 이제 우울증을 앓다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극단적인 시도를 한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극단적인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형은 이제 살아남으셨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가족은 당연히 마음이 되게 힘들겠죠. 아프고. 그런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본 어머니께서 우울증이 전염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우울증을 앓으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너무 힘드셔서 어머니 극단적인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은 정말 제 주변에서도 흔히 보이지 않는 좀 불우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닥쳤던 일이 너무나도 큰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울증을 한 1년 정도 세게 앓았었고, 그리고 지금은 다 나아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과 힘듦을 겪으면서 깨달은 뭔가 불운을 극복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관점인데요.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한 가지 판단인데요. 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관점, 긍정과 부정을 나눠볼게요. 자, 저희 가족의 사건. 이거는 사실 뭐 긍정으로 볼 수 있는 여백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부정적인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끝없이 계속 부정으로만 본다면 사실은 그걸 끝없이 부정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우울증에 걸렸던 거겠죠. 누구라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근데 평생 저는 우울증에 걸려 살아야 되나요?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요? 평생 저도 나중에 뭔가 극단적인 시도를 통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굉장히 불행했지만 불우했지만 저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 상황에서조차도 그래 뭔가 여기서 긍정적으로 볼 건 없지만 그냥 긍정적으로 이 상황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려고 했어요. 그래 어머니가 저렇게 되시고 형이 저렇게 된 것을 너무 불행하고 뭐 잘못됐고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집이 저렇게 된 거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도 지금 마음이 아픈 사람이고 나는 다독여줘야 되는 사람이다. 도윤아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괜찮아. 너는 지금 인생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 자,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긍정적인 걸로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판단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없는 건 뭘까요, 여러분? 어머니를 살리는 거? 우울증에 걸린 형을 바로 완치로 돌려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우울증에 걸린 분들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유전적인가 선천적인 요인을 제외하고요. 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우울증에 전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대부분 그 정도로 심한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가까운 내 뭐 남편이 갑작스럽게 불의 사고로 죽었어요. 아니면 내 자식이 갑작스럽게. 아니면 내가 지금 30살에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모든 커리어가 무너지고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이 우울증이 안 걸리는 게 정상일까요?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우울증에 걸렸거나 힘든 분들이 여기서 더 힘든 거는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때 내가 어머니 옆에 있었던 어머니가 그런 시도를 할 때 내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형이 그렇게 된 데는 내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그때 그런 걸 안 했다면 형이 그걸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그때 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지우고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생각들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큼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정리해봤어요. 일단 제가 우울증에 걸렸으니까 어머니와 형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내려놓고, 저는 원래 집에서 자주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자주 일을 하니까 뭔가 좀 더 우울한 것 같아서 늘 바깥에서 나가서 카페라든가 그런 공유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요. 자동차도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있었는데 집도 이사를 갔습니다. 뭐 예전에는 가성비를 생각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했었는데 식당에 가면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걸 다 주문했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죽으면, 제가 너무 우울해져서 죽으면 제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제가 돈을 쓰는데 전혀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매일 한 명씩 제 주변 지인들을 만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상황이다, 너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도 정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쉽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울증이란 것을 제가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이 감정.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든 감정이라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나중에는 벗어나지 말자. 그냥 우울증이라는 거 내가 평생 안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이 감정에 익숙해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처음에 벗어나려고 할 때는 우울증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늪이었는데, 그냥 그거를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 점차 조금씩 행복해지고 그 회색으로만 가득했던 세상이 나중에 색깔이 입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불행한 순간에 한 가지 관점, 긍정과 부정에서 긍정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판단,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가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아파봤으니까요. 그 어둠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변 모든 사람을 붙잡고 계속 나를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한 걸음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좀 밝은 세상에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